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예는 고천TV 고천 한민숙입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 서예는 우리 고유의 얼과 정서가 녹아있는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귀하고 값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붓글씨를 쓰면서 자기 성장의 기쁨은 물론 우리의 전통 문화가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어 서예의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업은 한글 서예 교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장으로 처음 서예 학습의 기초 문방사우 소개와 모필의 특성을 익히기 위해서 획긋기와 중복 연습을 하게 됩니다. 중복 연습을 한 이후에는 원필인 훈민정음체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방사우 서예 학습에 필요한 용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벼루는 크고 작은 벼루들이 있습니다. 먹도 크기가 작고 크고, 붓도 마찬가지로 큰 붓은 당연히 벼루가 커야지 걸쳐 놓을 수도 있고 안정감이 있겠지요. 그런데 소자 세필로 쓸 때 굳이 큰 벼루에 먹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벼루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한문서예를 할 때는 붓의 크기는 한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 터럭의 호의 지름, 물론 길이도 호의 길이도 장봉, 단봉 관계가 있습니다. 한문의 경우는 지름 한 20mm 정도, 18mm, 또한 한글은 14mm 정도입니다. 글씨 크기에 따라 적당히 준비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먹을 가를 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차고 단단한 청결한 벼루에 서너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먹은 손으로 잘 감아준 다음에 안정되게 한 방향으로 먹을 갈아줍니다. 처음부터 물을 많이 부으면 갈기도 힘들 뿐더러 출렁출렁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장자리 먹이 튀기도 합니다. 둥글고 서서히 마치 앓고 난 사람의 힘으로 또는 모기의 힘으로 그렇게 약하게 천천히 먹을 간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급하게 열을 내고 급하면 거품도 나고 벼루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좋은 먹물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먹을 가는 시간이 공부하는 준비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철학자 안병우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가는 것은 곧 자기의 인격을 아름답게 가는 것이며 글씨를 쓰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쓰는 것이요 붓을 깨끗이 씻는 것은 곧 우리의 때 묻은 마음을 청결하게 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필법으로 자세와 중봉을 위한 줄긋기와 도형 연습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른 붓은 새붓도 풀기를 빼어야 되겠지만 쓰고 난 후에 걸어 두었던 마른 붓은 먼저 맑은 물에 좀 축여서 속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먹물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용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잡는 법, 집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붓의 그 모필의 특성, 지금 대롱관, 필관, 터럭호, 호는 길이를 말할 수도 있고 지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글 처음 공부할 때는 한 14mm 정도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관, 터럭호의 반은 윗부분은 먹물을 저장하는 부호라고 하고 아랫부분은 붓을 움필하는 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전체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회계 반 정도를 눌러서 붓을 세우면서 우리가 글씨를 쓰게 됩니다. 글씨를 쓴다는 것은 붓이 누워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쭉 그으면 붓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물 찍은 것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면 팔면을 사용한다. 호의 사면 팔면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편의상 서쪽, 동쪽, 세워서 북쪽, 남쪽 이렇게 또 팔면을 다 사용해서 무수히 많은 터럭이 화선지에 다 닿은 상태를 만호제착이라고 합니다. 일반 필기 도구와는 달리 부드럽고 수많은 털들이 모여서 원뿔 모양, 원추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붓은 원추형으로 입체감 있는 모양으로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집필법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도 핸들 운전하는 법을 배우듯이 붓을 운용하는 운필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선 집필법이 중요합니다. 붓을 수직으로 필관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 잡을 것이냐,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필관 전체의 중간 정도, 그 다음 5손가락은 다 마디를 구부려서 수평이 되고 팔은 현완 들린 상태로 가만히 붓을 잡아봅니다.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마주보고 구부린 상황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필관 안쪽으로 밀듯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붓대 필관은 수직이 되도록 팔은 현완이 되고 이러한 자세와 붙잡는 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될 때에 봉이 바로 서고 붓글씨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줄을 그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부호 윗부분까지 먹물을 충분히 저장한 후에 획은 그을 때 1분, 2분, 3분 필. 그러면 최대 굵기가 호의 지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쭉 그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획을 둘 긋고 나니까 붓의 형태는 누워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누른다면 붓은 완전히 누워 있게 되겠죠. 지금은 반 정도, 전호를 반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필 단면, 호의 단면을 그린다면은 최대 굵기가 호의 지름이 되면서 붓은
반을 눌렀습니다. 자, 누운 붓을 그대로 밀고 가면 붓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붓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운 붓을 다시 먹물을 부호까지 충분히 조필한 후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추형의 처음 붓 상태로 필관의 가운데쯤 잡고 오지집필법으로 쌍구법입니다. 현완. 자, 우선 역입, 장봉, 붓끝을 감추었습니다. 회계 굵기는 지름에 비례해서 14mm 정도 굵기로 행필합니다. 이때에 1획3절 붓을 슬그머니 쥐치듯 붓 허리의 탄력으로 붓을 세웁니다. 다시 행필 지나갑니다. 다시 붓을 제자리에서, 이때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밀어줍니다. 세워졌습니다. 또다시 지나가고 누운 붓을 서서히 회봉, 수필, 붓을 거두면서 붓을 뗍니다. 자, 이러면 붓도 곧고 먹물도 부호에 저장된 먹물이 내려와서 입체감 있는 획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입, 장봉, 필심을 좌우로 모아 최대 굵기는 지름의 14mm 정도가 될 것입니다. 1획3절 두 번에 걸쳐서 절을 할 것입니다. 붓을 지치듯 세웁니다. 또 지나가고 다시 붓을 세우고 절, 또 다시 붓을 제자리에서 거두면서 수필, 붓끝은 오던 방향으로 회봉.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역입, 장봉, 필심을 좌우로 지나가고 세우고, 지나가고 세우고, 거둡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세워서 역입, 장봉, 이제는 서쪽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붓을 서쪽 방향으로 누인 후 밀고 갑니다. 가면서 붓을 두 번 걸쳐서 세울 것입니다. 절, 붓을 일으켜 세웁니다. 붓을 일으켜서 세웁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다시 동쪽을 향해서 먹물이 모자르면 좌우로 필심을 모아서 먹물이 부호에 저장된 먹물이 내려오도록 서서히 또 거두면서 절, 지나갑니다. 다시 회봉. 붓은 곧게 세워둡니다. 잠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입, 장봉, 붓을 세운 후 1획3절 다시 붓을 거둡니다. 역입, 장봉,
필심을 중앙으로 획의 굵기는 붓의 지름에 해당이 됩니다. 붓을 세웁니다. 중간에 절을 할 때는 꼭 2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붓의 상황에 맞춰서 자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지금은 획을 그린다기보다는 막대 연습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원필 둥글고 같은 굵기로 붓의 운필을 연습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붓을 거두었는데요. 붓은 속은 갈라져서 먹물이 없어서 속은 갈라지지만 꼬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자 모양으로 납작하게 되지도 않았고요. 이런 상태를 만호제착, 무수히 많은 털이 화선지에 다 닿는 상황을 만호제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글씨를 더 쓸 수 없기 때문에 먹물을 다시 충분히 묻혀서 부호에 먹물을 저장해서 원추형의 뾰족한 모습으로 다시 글씨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에 충분히 먹물을 저장한 후 이번에는 역입장봉 북쪽을 향해서 붓을 입힐한 후에 다시 붓의 굵기를 만든 후 이제 남쪽을 향해서 갑니다. 절을 하면서 앞쪽으로, 몸의 앞쪽으로 당겨주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역입, 장봉, 피심을 중앙으로 다시 절, 붓 허리를 세웁니다. 다시 뉘어서 절, 먹물 내려옵니다. 다시 붓을 서서히 거두면서 회봉, 수필.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역입장봉 세워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까와는 반대지요. 이때 주의할 점은 붓털이 꼬이거나 납작해지지 않도록 원추형으로 붓을 유지하면서 절을 합니다. 다시 붓을 거두어서 회봉, 먹물이 내려오도록 붓 상태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반대로 남쪽을 향해서 세우고 이번에는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현안으로 원추형의 붓을 유지하면서 절을 하면서 획 연습을 해 봅니다. 거둡니다. 이번에도 한번 가로 세로 교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동쪽, 좌우로 필심을 모으고 절, 이번에는 세로획, 또 북쪽을 향해서 이때 5손가락에 손가락 끝의 힘은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동쪽에서 이번에는 서쪽 방향으로 지금 동서남북을 다 사용하면서 붓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또 사선 모양
별 모양, 둥근 모양, 여러 가지로 붓을 운필해 보는 획긋기와 도형 연습을 많이 하면서 붓의 느낌을 체득해야지 앞으로 좋은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선 모양 해보겠습니다. 여깁장봉. 이때 손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팔을 원활하게 이쪽 방향을 사용하는 거지요. 여깁, 장봉, 붓은 같은 굵기로 피심을 중앙으로 모아 절을 하면서 붓이 불편하게 되면 다시 앞뒤쪽을 세워서 봉을 세우면서 마무리 회봉. 다소 납작해도 이번에 이쪽을 할 겁니다. 같은 방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때 좌우로 피심을 획의 굵기를 정해서 절을 합니다. 먹물이 모자르거나 붓이 좀 갈라질 때는 더 자주 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자, 먹이 부족하고 붓이 좀 갈라질 때는 더 좌우로 피심을 모아 먹물이 부호에서 전호로 오도록 붓을 세우면서 절을 합니다. 천천히 입체감 있는 획을 합니다. 붓을 거둡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살짝 뉘어서 입필, 붓끝을 감추어서 장봉, 세운 후 가고자 하는 쪽으로 붓을 뉘입니다. 자, 이쪽 방향은 보이지 않지만 팔 느낌으로 완으로 쓰는 것입니다. 손가락이나 손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붓을 거둡니다. 이번에는 이쪽 방향인데 역으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깁장봉, 가고자 하는 쪽으로 뉘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붓을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때 팔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섯 손가락은 필관을 잘 잡아서 붓대가 슬며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다시 저 위쪽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팔로 쓰는 것입니다. 필관 손가락에서 놓치지 않도록 잘 잡고 다시 거둡니다. 자, 이제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깁장봉, 좌우로 필심을 중심으로 모아 저장된 먹물을 부호에 저장된 먹물을 전어로 쓰면서 절을 합니다. 이제는 먹물이 없기 때문에 먹물을 다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붓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은 먹물이 다 빠져서 갈라지고 있지만 붓이 납작하거나 꼬이거나 뒤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만호제착, 모든 터럭이 화선지, 획 속에 다 닿는 거죠. 물론 제 작품할 때
비백 갈피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자연스럽게 비백 갈필이 나올 때에 좋은 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먹물을 충분히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서 남쪽, 세워서 서쪽, 절, 세워서 방향 전환, 남쪽, 세운 후 다시 방향 전환, 세워서 남쪽. 이렇게 붓을 계속 면을 바꾸면서 방향 전환을 하고, 필과는 그대로 수직이 되어야 되고, 획의 굵기는 같은 굵기. 이렇게 방향 전환할 때 모가 나게 할 수도 있고, 둥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필, 방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붓을 세워서 방향 전환과 절을 잘 하면서 붓끝을 거두는 연습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아까는 먹을 듬뿍 찍어서 좀 번졌습니다만, 먹물이 이제 부호에 저장된 먹물이 아까보다는 적지요. 그러나 붓을 운용하면서, 자, 방향 바꿉니다. 남쪽, 다시 세워서 서쪽, 같은 굵기로 세워서 남쪽, 다시 세운 후 동쪽. 한 번 찍은 먹물은 먹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팔도 처지지 않고 붓대도 놓치지 않고. 자, 여기서 붓을 세웁니다. 이제 점점 먹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절을 조금 더 자주자주 하면 됩니다. 세웁니다. 다시 남쪽, 세운 후 방향 전환. 예, 이제 갈필이 나오죠. 붓을 거둡니다. 약간 구부러지기는 했어도 먹물이 좀 모자라서 속이 좀 갈라지기는 해도 한 붓으로 지금 두 모양을 다 해봤습니다. 별 모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장봉, 필심을 중앙으로 획의 굵기를 정한 후 절을 붓을 세운 후 회봉 45도 방향 정도 방향 전환을 합니다. 붓을 살짝 뉘은 듯 다시 붓을 일으켜서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손가락이 아닌 팔로, 완으로 갑니다. 다시 붓을 세운 후 거두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다시 붓을 필심이 중앙에 오도록 획의 굵기를 유지하면서 절을 하고 쭉 올라갑니다. 다시 붓을 세운 후 원추형으로 방향 전환 45도쯤 뉘입니다. 이제는 붓을
좌우로 피심을 중앙으로 한 후 다시 붓을 세웁니다. 둥글고 뾰족한 상황으로 이제 또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뉘고 다소 붓이 불편하면 좌우로 피심을 중앙으로 모으면서 붓을 세웁니다. 세우고 붓을 모아서 둥글고 뾰족한 상태로 모아둡니다. 설명드리면 여깁, 장봉, 절을 하면서 이때 붓을 거두어 세우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뉘어 놓습니다. 전환하면서 각이 잘 나오도록 다시 붓을 세워서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각도 유의하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그동안 가로, 세로, 사선, 별, 이 시간에는 둥근 모양 해보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선을 이루고 원이 됩니다. 먹물은 붓에 부호에 저장될 만큼 충분히 찍은 후 시작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을 하면서 방향을 동서남북 생각하면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지금은 서쪽을 향해서 다시 두 번에 나누어서 시계 1시, 2시, 3시에서 붓을 세운 후 방향 바꾸었습니다. 이때 팔을 원활히 움직여서 원을 만들어 줍니다. 붓을 다시 세운 후에 다시 붓을 세웁니다. 붓을 세운 후 방향을 바꾸어 주고 피심은 중앙에 오도록 붓을 가만히 세워둡니다. 붓은 원래 상태로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훈민정음체를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3제 기본 천지인, 천은 지금 이 원을 공부한 것처럼 12시, 9시, 6시, 12시, 3시 원위치, 지, 가로획, 여깁, 장봉, 일획, 3절, 붓 거둡니다. 수필, 회봉, 인, 여깁, 장봉, 세로획, 붓을 거둡니다. 원필, 훈민, 정음체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